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지금 11번째 우리가 이 공연을 하고 이제 12번째 요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12번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작품에 스태프들이 신경을 쓰고 특히 이번에 의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남산에 국립극장으로 이주한 지 50주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해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그래도 정말 대가이신 그 박보문 선생님하고 손식재 선생님, 국조 선생님 세 분이 현재 지금 월인 청강지곡을 기반으로 해서 세종의 노래라는 작품을 저희가 12월 달에 시즌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작품은 저희가 3개 예술단체를 하고 또 더불어서 이게 서양 오케스트라, 서양 합창단에서 한 300여 명 이상의 출연하는 대규모 이제 칸타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내년에는 우리 각 예술단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극단에서는 제가 페이퍼 샤먼이라는 거 하고 무용단은 사자에서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은 이제 관현악 기원회라고 새로운 작품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자세한 거는 아마 단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년 공연에서 이제 주목할 것들이 이제 여러 개는 있지만 저희가 심려를 기울이는 거는 지금 국제현대무용제하고 서울국제무용제하고 그래서 그 네덜란드 NDT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지금 코페시세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의 샤오공국제에서 3개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현대무용제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 지금 미도라고 연출해서 그 에브리 우먼 등의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공연 내용은 이제 브로셔라다가 이렇게 자세히 또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이제 4개월이 딱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립극장이 이제 잘한 거, 또 아쉬운 거 이런 거 하는 가운데서 제가 지금 회오리 극장이 제대로 개방이 이제 뭐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로비를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와서 숙제가 그다음 공사 끝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객을 위한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8월에 관객을 위한 식당이 오픈이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 1층 발코니에는 그때 기자분들께서도 좀 더 편안한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휴식 공간하고 지금 2층에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갖고 지금 북카페를 한번 만들어갖고 낮에는 뭐 편하게 책 읽는 도서관처럼 한번 지금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사실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추운 날 또 더운 날 빼면은 비 오면은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한 55일 정도 나오는데 봄하고 가을에는 내가 무조건 토요일 날 광장에서 제가 행사를 하자 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의 매주 토요일이면은 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제작 극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셋업이라든가 또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이제 연출자들도 그런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셋업하고 뭐 연습도 충분히 하긴 하지만 그리고 공연 횟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우선 공연 횟수를 좀 늘려보자 해서 앞으로 회오리 극장 중심이나 우리 예술 단체들이 공연은 과거보다는 한 20% 이상은 늘리자 해서 좀 숫자적인 그런 문제도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국립극장이 조금 앞으로 문턱도 낮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국립극장이 되고 국립극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어쨌든 우리가 극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시즌에 우리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창극단 윤선 예술감독님께 창극단의 이번 시즌 작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유은선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 취임해서 오늘로 딱 9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절창 시리즈 공연,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들, 그리고 지난주에 절창과 지방 공연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 정신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 창극단의 그런 좋은 작품, 또 창극 배우들에게 응원하던 공부한 사람으로서 창극단이 저희 꿈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창극단에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력 있는 단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창극단에 오기 전에 구상했던 계획들도 엄청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와서 그 단원들과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또 공연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창극단의 건축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창극단 속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있지만은 우선 세 가지 부분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극단이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작품, 신작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극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 작고 평론가 활동을 하면서 어느 한국에 치우치지 않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극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극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 공연을 어떤 작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창극단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걸 짚고 가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 12월에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주 활발하고 또 안정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강원들 모두의 기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각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8월에는 그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그 축제의 프로웨이 여행들이 해외 공연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손진책 연출 또 안숙선 원장이 작창한 신청가가 배우를 예정입니다. 저는 그 추석 즈음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이런 추석 즈음에는 전통적인 소재의 차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태양별이가 한 3년 만에 재공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가로리극장 그리고 시외포월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태양별이가 좀 더 편성해서 공연을 예정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작년에 이어서 창극단이 창작자의 음성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작창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이 작창가 선관을 했고요. 그 4명이 같이 만든 4개의 작품 30분씩 하는 작품을 12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재공연 우리가 오고 있는 창극 리얼을 재공연할 예정입니다. 배삼식 그 작가님을 비롯해서 정말 최고의 창작진들이 함께 재공연, 재정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창 시리즈 올해 그 1, 2, 3 다 공연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4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창 4는 요즘 아주 유명한 김수인 씨, 그리고 실력 있는 조리아 씨 두 분의 소리꾼으로 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소리꾼의 소리와 또 비교해서 아주 원로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요. 국립극장 아창 판소리입니다. 올해도 그 문화재교 선생님들의 소리고 안수선 연차의 송년 판소리가 함께하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히 송년 판소리에 창극단 전원이 참석하는 송년 음악회도 분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시즌의 마지막 공연이 되는 그 새로운 창극 신작 만신 페이퍼 샤먼이라는 작품도 올릴 예정입니다. 박할린 씨가 연주를 맡았고요. 안숙선 연장이 작작을 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서사 위주의 그런 그 창극 작품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원작이 있는. 그런데 저는 이제 원작 있는 소설, 원작 있는 작품들이 좀 만들더라도 새로운 신작, 우리만의 한국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로 한번 전달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창립단이 준비한 공연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무용단입니다. 김종덕 예술감독님께 무용단의 이번 시즌 작품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무용단의 김종덕입니다. 국립무용단은 올해로 62주년이 되었습니다. 창단 62주년을 맞이한 국립무용단은 새롭게 진화하는 국립무용단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수한 작품을 통해서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 역할과 전통 조율을 비롯한 한국 생각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양하게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즌 첫 공연은 2020년 전통춤 대창작 프로젝트인 원춤으로 동무와 이인물을 발전시킨 동무로 선보이게 됩니다. 2024년 신작은 동명의 티베트의 경제대전 모습을 얻은 사자에서라는 작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망자의 시간에 따라서 죽음과 살멸에 고찰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국립무용단은 전체가 출연하는 아마 대형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선보일 신성과 몽유조원은 독특한 어법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고블린 파트와 차진혁이 국립무용단과 협업한 작품으로 확장되게 되는데요. 두 작품 통해서 국립무용단의 폭넓은 창작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40여 차례 공연을 펼친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예술토리인 묵향이 올해 북미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 국립극장 리모델링 이후 회원 극장에서 첫 기념 공연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설 연휴에 특별하게 기념되는 명절 기획 공연을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작품으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립무용단이 준비한 다음 시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국립무용단은 모든 예술의 근원인 시서와 악가무 또는 예법이나 복식등을 포함하는 우리 문화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무용예술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실제성을 발휘해서 좋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 염희순 예술가족 직무대리님께 관현악단의 이번 시즌 작품 방향에 대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가족 직무대리 염희순입니다. 저도 아까 짱장님 말씀인 것 같이 예술가족 직무대리를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한 지금 4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국립극장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예술가족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저희 공연을 설명하는 거를 시간을 할까 합니다. 2023-2024 국립극장 대표 시즌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보다 도전적인 시도로 관객 곁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시즌 4개의 관현악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시즌 개막작이자 첫 번째 관현악 시리즈는 디스커버리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주목한 지휘자의 시선으로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를 새롭게 탐내합니다. 현재 지휘자는 현재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가곡장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여자경 지휘자가 저희 악단과 처음 함께하는 때로 9월 1일 서울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현악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은 관현악의 기원입니다. 그간 프로젝션 매핑, 로봇지휘 등 기술과 결합을 시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는 VR을 활용한 실험에 도전합니다. 장소 기반 퍼포먼스 및 전시를 통해 관람과 체험의 관계를 탐구해온 서현석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무대와 객석을 넘어 분장실, 백스테이지 등의 공간을 활용한 공연 연계 전시를 함께 선보입니다. 관현악 시리즈 세 번째 공연인 한국의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여왔던 한국적 색채의 합창곡 두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곡가 이용주의 시조 칸타타와 시대의 석학 이여령 선생의 작사에 참여한 천년의 노래 리버스를 국립극장단과 함께 노래합니다. 한 명작의 생, 관현악 시리즈 네 번째 공연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로서 남성도 높은 작품을 창작한 김성국, 최지혜 두 작곡자의 예술 세계를 조명합니다. 상주 작곡가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또 두 작곡가의 새로운 명작이 된 신작을 미처 표현하고요. 악단과 다양한 무대를 함께 하며 최고 연주인 최소열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번 시즌 기획공연은 보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함께합니다. 2023 윈터 콘서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는데 국내 대표 뮤지컬 음악감독 김은정 음악감독이 음악감독과 지휘를 맡아서 풍성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2024 신년음악회에서는 우리 음악으로 새해의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마이스트로 정치용의 지휘 아래 크로스오버 그룹 그레줄, 하피스트 황세희 등 다채로운 협연진과 국악관현악이 함께한 무대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어린이 음악회 나무가 노래하면 별들은 춤을 출까?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꾸준히 선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놀이 전문가 양희정 연주가 손잡고 아이들의 숨은 예술 감각을 일깨웁니다. 청소년을 위한 신개념 국악 콘서트 소년 소녀를 위한 소도음악회가 관객을 다시 찾습니다. 2021년 초연 이후 교과서 안에 박제된 음악에서 벗어나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를 두루 제공한다는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관객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더러운 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선보입니다. 이번 시즌 야심작이 준비한 야외 음악회 애주가 또 첫 선을 보입니다. 탁 트인 야외 광장에서 우리의 음악과 전통술이 어우러지는 오감만족 무대를 준비합니다. 푸르른 남산자락을 배경으로 이 시대의 풍류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15년째 관객과 만나온 종호의 음악회도 어김없이 무대에서 관객을 기다립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의 해설, 친숙한 레파토리, 또 소담한 간식 등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연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통 공연예술 창작자 양성 사업으로 같이 만드는 국립극장 사업의 일환으로 지휘자 프로젝트와 2024 오케스트라 인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3인의 지휘자가 올해 상반기 악단과의 치열한 훈련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 종호의 음악회에 지휘를 맡게 됩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60명의 청년 연주자를 구성한 2023 오케스트라 이름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그동안 선보여온 값진 레파토리를 연주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항상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을 담고 레파토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탄생한 레파토리들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번 시즌 공연에 많은 분들의 애정을 두고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매거진 구스테이지 편집장입니다. 그동안 국립극장 소속 단체들이 활동 아주 많이 잘 해왔는데 사실 국립극장장님도 최근에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창극당 무용단 관현악단 뭐 이제 대행이지만 다 새로 감독들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2023년 레파토리를 제가 보니까 예전에 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론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만 신작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내년 초에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묵향 작품이 너무 각인이 오래돼 있어갖고 국립무용단 그러면 묵향이 올라오면 또 이 작품 또 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번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국립무용단 그러면 묵향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종덕 예술가 감독님께서는 신작을 좀 언제쯤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다 새로 오신 소위 말하면은 요리사 셰프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로운 요리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작들을 언제쯤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상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묵향이 관객 순호도라든지 해외 문화 산을 떠나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관객 순호도가 되게 높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제 신작은 내년 4월인데요. 사자에서는 제가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피크닉 갤러리에서 명상이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웨이 차이라는 그 작가의 바루도라는 작품, 공간 설치 작품을 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티벳의 고대 경전 사자에서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죽음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살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자신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담고자 해서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방금 하셨던 내용을 좀 연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스타일 한국 무용인데 사실 정보 스타일 한국 무용은 이제 국립극장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정보 스타일 한국 무용에 대한 어떤 대중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경기 도립 그다음에 뭐 전북 도립도 했었고 이번 서울시 무용단 같은 경우도 일무를 해서 해외에 좀 지금 무용관에 갔는데 사실 일무 같은 경우는 원래 국립무용단에 향연을 사실 많은 부분과 일치하게 겹칩니다. 근데 향연을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무용단에서 이제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너무 정보스타일 한국무용이 또 국립무용단만의 것이 아니라 거의 사실 우리나라 모든 한국무용계를 다 지금 휩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립무용단만 사실 또 약간 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또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어떤 아티스트와 협업을 또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김종덕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박윤건 극장장님께 하고 싶은데 사실 박윤건 극장장님이 처음에 이제 취임하셨을 때 이제 본인은 어떤 국립극장의 어떤 좀 극장장 그 극장이 더 그 일반 관객에게 열린 공간을 하시게끔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국립극장이 그 접근성도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가서도 사실 별로 시설들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립극장에서 예를 들면 별오름 극장에 보면은 공연예술 박물관이 있잖아요. 또 별별 실감 전시실도 있는데 저는 항상 거기 두 곳을 실제 이용해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관계가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얘기 한번 했었지만 특히 예를 들면 그 별별 아까 무슨 그 공연예술 박물관 자료들 이용해서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 북카페를 만들기 전에 그 기본적인 공연예술 박물관과 전시실부터 좀 더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두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근무 규칙 뭐 이런 규정들 그러겠지만 토일 근무를 안 하거든요. 토일 근무를 안 하면 이제 평일날만 봐야 되는데 평일날은 또 6시까지예요. 그래서 관객 같은 경우 보통 공연이 7시 반 정도 되면은 6시 정도 갈 텐데 그 박물관이나 자료실 같은 경우는 또 6시 입장 전에 뭐 한 30분 전에 가야지만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게 수용자를 정말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모든 그 자료들이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인터넷으로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가가지고 필사를 하라고 하질 않나 복사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조금 디지털하고 먼 자료실 처음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지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그래서 뭐 공문을 뭐 해서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말고 지금 자료를 우리가 기자분들이든 또는 어느 분이든 요청하게 되면은 드리는데 이제 저작권 문제가 항상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 제도는 그런 건 없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는 사실 지금 박물관하고 자료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저희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회의도 많이 했는데 우선 당장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접근성도 안 좋고 미리 오는 관객을 유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교육으로 자문을 쓰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연말이 뭐 끝나보시면 알지만 이게 현재 오는 관객보다 최소한 한 20-30%는 증가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는 현재 과거에는 매일 그 박물관이고 자료실이고 그 숫자가 저한테 안 올라와서 지금 매주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근데 북카페는 그 박물관 쪽이 아니고 2층에 지금 공연장 2층 보면 사실은 한 600억 들어가고 공사했는데 낮에 공간이 너무 가까워서 거기에 이제 요즘 뭐 정말 커피 사러 가서 자기네가 뭐 보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이왕이면은 일반 관객들에도 낮에 또 아침부터 개방을 해서 와서 책 보거나 노트북을 보거나 하는 그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박물관하고 자료실은 어쨌든 지금 많은 학교라든가 단체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년에 저희가 파주에 또 비슷한 걸 인수받습니다. 그게 이제 파주의 무대예술센터라 그래갖고 과거에 무대 세트를 지금 보관할 장소를 지금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뭐 파주시가 무슨 창고냐 해서 그 안에 또 전시관을 또 같이 운영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같은 작업을 하는데 말씀은 좀 길어지지만 결국은 타겟은 뭐냐면은 일단 교육적으로 나가지만 언젠가는 전문가 위주의 공간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추후에 자기 전에 말씀 올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무용단 정체성 전통문화의 정선하고 추격 원리를 통해서 동시대적 예술을 이용하고 현대예술로서 시위를 확보하는 것을 봅니다. 국립국가원이라든지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이 다 존재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국립무용단은 전통의 정서나 전통 추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동시대성 확보, 현대예술로서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또 그 방향성으로 지향하고요. 정구 선생님의 작품들이 사실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든지 아니면 전통 품격을 향상해서 저변속달시켰다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되게 아까 말씀하신 북창이라든지 뭐 제1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창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창작적인 작업을 좀 더 지향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은 해외 안무가들과 협력 작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합뉴스 강연아입니다. 박인권 걱정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공연 자체가 좀 많지 않다 해서 10에서 20% 정도 공연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레퍼토리만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이 61편이고 이번이 60편인데 이제 그 공연 기간을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더 그 늘리겠다는 것 자체의 수치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뭐 이 한 시즌의 이제 공연 기간이 뭐 지난 시즌에 며칠이었는데 뭐 이번 시즌에는 며칠로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좀 표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염순 감독님께 그 개별 작품에 대한 질문인데
그 애주가라는 작품이 조금 신선한 것 같아가지고 요 이제 술과 음악이 함께 한다라는 요 정도의 소개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관객들이 뭐 술을 같이 마시는 건지 좀 어떤 작품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 올리면은 우리가 지금 61편에서 60편 된 거는 이제 예컨대 과거에 뭐 우리 예술단체, 세계단체가 따로따로 한 거를 이번에 50주년을 한꺼번에 뭉쳐서 세계단체가 한꺼번에 합니다. 다만 횟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 작년보다는 공연 횟수가 10회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연 횟수를 늘리겠다는 거의 가장 기본은 와서 사실 하늘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극장인데 그동안에 메인 극장이 이제 연출이 욕심을 내다 보면은 셋업 기간이 길고 연습 기간이 길다 보면은 공연은 뭐 셋업을 10일 하고 공연은 뭐 2, 3일 하고 끝나고 근데 이제 외국에도 뭐 셋업은 길지만 공연이 늘어나니까 내가 셋업을 조금 우리 서로 양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극장의 공연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이 공연 횟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청준 100회 지금 110회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3년간 있으면서 200회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늘극장에 최소한 그래서 금년에 지금 50회가 더 늘어납니다. 하늘극장만. 근데 왜 내가 하늘극장을 강조를 하냐면 사실 공연장에는 게 메인 극장이 있고 뭐 소극장, 부수적인 게 있는데 메인 극장이 자꾸 그 셋업을 하고 뭐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이뜬다는 거죠. 근데 일반 오는 관객은 소극장보다 하늘극장에서 쉬고 있고 연습하면은 극장에 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해오름 극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해오름 극장의 그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숙제를 좀 갖자 해서 저희 참모들도 그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해오름 극장 숫자는 독립극장의 위상에 걸맞게 지금보다는 뭐 한 지금 만약에 110회, 120회가 200회가 된다면 한 7, 80회가 늘어나겠죠. 다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한 작품을 셋업 필기 하면 작품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숫자가 그 방법밖에는 이제 없는 건데 예컨대 이런 건 있었죠. 지난번에 청극당 정년일가 소극장에서 9회 매진됐을 때 우리 대극장을 해오름 갑시다. 그럼 해오름 갔을 때 가요 9회가 매진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갑시다 해서 가서 한 5회를 했을 때 매진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 그래서 그런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그 저희 관현악단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수가 많아서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 3편 정도가 새롭게 어린이음악회, 또 관현악의 기원, 또 지금 질문 주신 애주가가 그 세부안에 속하는 거고요. 이 애주가는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연주회와 달리 긴장감을 좀 풀어놓고 관객과 한번 같이 합니다. 관객이 바라보는 시점과 연주자들이 그냥 공연하는 시점이 아니고 관객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시점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술은 전통주를 할 건데 전통음악과 전통주는 이제 역사 전통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면서 현대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담당 PD님하고 잠깐 에피소드처럼 잠깐 나눈 아이디어는 이번에 연주자가 한번 술을 관객과 같이 한번 마시면서 그 흡을 먼저 머리에서 느끼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연주를 할 때 긴장감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노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연주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연주를 하고 긴장감을 풀고 관객들과 먼저 소통하고 또 완전한 풍요적인 마인드가 생기면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 어제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다양한 식으로 공수업관에 나왔다는 다양한 변화의 연주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애주가가 정말 에버만큼 많은 관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한테 너무 도전적인 연주 잘했다 이런 평가를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성태형 기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번에 에든버러에 국립 창극단이 가시던데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에든버러에 국립 창극단이 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트로이의 여인들 저도 아주 잘 봤고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제가 연말 평가도 아주 좋게 했는데 트로이의 여인들만 너무 많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출연작으로 트로이의 여인들을 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정의 노래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신작 중에 가장 눈에 띕니다. 제 눈에 띄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자료를 읽어봤는데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각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냥 무용극 정도 무용극과 합창 노래를 곁들인 그런 작품인가요? 이 공연의 형태를 좀 여쭙습니다. 우선 세종의 노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박범은 씨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칸타타식인데 그래서 이 곡에 무용도 들어가고 합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양악기하고 우리 국악하고 합쳐갖고서 약간의 새로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음악이나 무용극보다도 칸타타 형식인데 내용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분열과 이런 건데 박범은 선생 얘기로는 뭔가 이게 좀 하합하는 이게 약간 세종대왕 자체가 이거에 했을 때의 어떤 민심의 하합이나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한다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트로이 여인들은 영국 에든버러는 저희가 처음 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던 건 아닌데 초청 작품이기 때문에 작년에 뉴욕 공연이 있었고 이번 두 번째 초청 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걸 말씀을 박범은 선생님 드리면은 원인청강 제국을 했을 때 그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 때 학자들이 다 반대를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가 왜 이 어려운 한글을 만들어 갖고 잘 나가는데 그러느냐.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이디어는 그때가 이제 불교가 아마 종교라 가장 불교 법전 쉬운 거를 한글로 하면서 그래서 그때 소위 반대파들을 설득을 하고 또 민심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말씀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할 때 박범은 선생, 손지철 선생, 국서 선생 모시고 요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제가 한번 그런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런 작품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유민호입니다. 저는 박인건 극장장님께 국립극장 접근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 횟수를 늘리겠다고 하셨고 이제 봄, 가을에 야외 극장에서 행사를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늘린다거나 접근성을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셔틀버스는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1번하고 720번지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외에 저희가 특별하게 버스를 더 증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봄, 가을 같은 경우에 이게 한번 이렇게 사실 저도 전철역에서 내려서 한번 걸어봤고 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사실 전철역에서 걸어가는 것이 한 12분, 13분 걸리는데 제가 한번 빠른 걸음으로 걸어봤더니 한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그게 다녀버릇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것도 좀 익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올 수 하는 것도 접근성이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토요일 날 보시면 이제 봄 가을에 보면은 그 남산 올려가려고 다들 그 많은 그 관람객들이 있으면서 저희 장소가 모이는 장소고 쉼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분들하고 쉼터한테 우리가 뭔가 제공을 하자. 공연을 제공하든 아니면 뭐 볼거리를 제공하든 뭐 살거리를 제공하든 해서 같은 축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문화인사 총학기자로 갑니다. 저도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공연장 활용 문제인데 그 2021년도에 해오름극장이 658억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공연 횟수를 활용 횟수를 보니까 그 해오름극장 같은 경우는 70회가 안 돼요. 70회가 안 되면 그 60일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지금 제가 그 상반기만 보니까 26일이더라고요. 활용하는 게 6개월 동안 26일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로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120여 회를 공연했더라고요. 근데 120회 중에서 51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주 다른 공연 업체를 해가지고 한 게 50회고 나머지는 요 3개 단체하고 다른 뭐 공연을 했는데 그것도 하면 60회밖에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그 10% 정도 늘렸다는데, 뭘 10% 늘렸는지 수치상으로 봐도 전혀 늘어난 것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시즌 레퍼토리 공연하고 신작하고 비율이 그 보니까 3대1, 4대1이에요. 일반적인 민간에서 공연하는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도 바뀌고 하면 이제 연습하는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여기는 지금 다른 들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간보다 호흡 맞추는데 짧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물론 뭐 지방에도 다른 공연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본공연에서도 사실 3회, 4회를 하는데 지방 가서 몇 회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요, 저기 그 객석 점유율을 했는데 작년에 객석 점유율 전체 해봤자 80%가 안 되는데 평균 80%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전체를 다 지금 다 일일이 저기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마케팅으로 활용한 게 전체 유료 했는 게 6천 몇 석인데 마케팅으로 하는 게 무료로 하는 게 초대가 1,300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초대는 뺐어요, 아예. 초대는 빼고 마케팅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저기 근데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좌석이 없다, 매진됐다 그래요. 근데 작년에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어디에서 과연 그 매진돼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게 지금 한 해가 아니고 작년 거만 봤는데 그 전 때 그 전 거 지금 다 따져보면 수치가 다 나오고 그런데 왜 똑같은 지금 여기서 계속 계신 분들은 그거 데이터를 계속 보실 텐데 왜 해마다 또 원래도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지금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보고받은 데이터는 지금 우리 기자님이 그 걱정하는 것 같이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해서 제가 제 데이터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오름극장에 내가 보고받은 거는 작년 공연이 110회가 조금만 110회 정도를 보고받아서 이건 안 되겠다. 더 늘리자 해서 우리가 저기 내년에 시즌까지 하는데 150회로 내가 지금 좀 보고를 받고 있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술단 단장들도 다 불러서 그 제출을 좀 해라 해갖고 창극단은 지금 작년보다 횟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용단도 늘어나고 국악이 지금 횟수가 작년하고 비슷한 거를 지금 보고받으니까 그 자료도 새로운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틀림없이 저는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늘어났느냐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는 새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횟수적인 게 늘어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객석 점유율은 제가 와서 봤을 때
전국에 객석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극장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객석 점유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한 뭐 80, 90%, 뭐 80, 우리 단체들 하면 보통 90%하고 매진도 많이 돼서 내가 바깥에서 봤던 국립극장하고 이게 좀 너무 다른, 이런 건 우리가 참 정말 너무 바깥에서 본 거하고 안에 숫자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초대권이라는 거는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초대권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못 돼요. 제가 또 초대에 대한 감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초대를 무작정 뿌리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객석 점유율이나 극장 가동률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릴게요. 다시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갖고 계신 자료하고 갭이 좀 있으니까 새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드린 자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극장 측에서 제가 받은 자료고요. 그리고 제가 초대라고 하니 초대하고 제가 분리했는 게 초대하고 제가 마케팅이라고 별도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마케팅은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결국 공부를 제가 마케팅으로 왜 사용을 했냐고 여쭤보니까 이 공연 공부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그 기자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뭐 공연을 보러 하는데 공연을 보러 가는 좌석이 없대요. 기자들한테 주어진 좌석이 한정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 진짜 좌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다고는 모르지만은 이게 제일 마지막 순으로 그냥 소량으로 빼놨더라고요. 그럼 결국 보지도 못하고 저희를 홍보용으로 뭐 언론을 홍보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공연도 보지도 못하고 기사를 써라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지금 갭이 또 하나 있는 건 저도 와서 똑같은 말씀 드린 거는 왜 기자분들한테 초대를 안 드리냐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는 초대 드리고 항상 오시면 그 대신에 한 장밖에 못 드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장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한 장을 와서 볼 수 있는 그 체제는 지금 만약에 그 체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시스템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부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자분들이 동시에 오시는 건 아니니까 기자를 취재하러 오시겠다면 어쨌든 그 자리는 해드려라 하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는데 그 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그건 다시 해서 한번 그 데이터는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 받겠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겠죠? 네, 저는 서울신문 류재민 기자고요. 그 만신 여쭤보고 싶은데 박할린 안숙선 이 조합이 좀 어떻게 탄생해서 하게 됐는지 좀 그걸 여쭙고 싶고 각 그 감독님들한테 그 작품이 되게 많은데 이번 시즌 이제 그 자기 단체들의 야심작을 좀 자신 있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페이퍼 샤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 25년 정도 우리 박할린 씨와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숙선 명창은 더 훨씬 오래됐고 그래서 25년 전쯤에 안숙선 명창 집에서 선생님한테 저랑 박할린 씨가 소리도 배웠고 또 박할린 씨한테 안 선생님이랑 저랑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안숙선 명창께서 이제 세계적인 콘텐츠로 가는 그런 작품에 관심이 많으셨고 박할린 씨는 워낙에 예전에 박동진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국악 작곡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저랑도 계속 이제 한국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내년 작품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립단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전 모든 공연이 오픈하면 다 이제 매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추천 뭐 안 드리고 싶은 게 없지만은 특별히 올해는 그 태양별이 그런 공연도 헤어룸에서 하는 만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제 처음 초연되는 작품이지만 그런 작창가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무용단은 이제 앞으로는 그 새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춤 같은 것이 때와 장소 또는 주체자와 대상에 따라서 춤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많은 레퍼토리를 그냥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작품으로 그 새날 공연을 이어갈 거고요. 명칭도 새날에서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그 WV에서 확장판으로 공연되는 신성과 목묘 조음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람단은 모든 공연이 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까지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는 두 번째 관악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이 관음악의 기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VR을 활용한 실험에 도전하여 타 예술 영역과 같이 협업하여서 저희가 또 하지 않는 도전을 한번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시면 그걸 굉장히 좋은 공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기자님이 한번 질문 주신 애주가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연주 형태에서 가장 파격적이라도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굉장히 또 혁신적인 그런 공연 형태여서 아마 관객들도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고 또 그런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희 전통주와 또 전통음악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전통주의 색깔에 맞는 우리 전통음악은 어떤 곡들이 연주될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공연입니다. 또 공연당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저희 창립반 공연은 페이퍼 샤머니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부연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국립극장이 공연 횟수의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 극장인데 이제 제가 뭐 예술인당이든 세종하고 우리 세 군데에서 다른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바깥에서 볼 때 우리 무대 직원이 한 60명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무대 직원이 이렇게 많은가 궁금했는데 한 27, 8명이 카반이라 그래갖고 저희는 무대 세트를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대 세트를 직접 만들고 또 소위 소품을 직접 만드니까 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죠. 뭐 지팡이 하나 만들면 금방 갖고 왔다가 짧은 길게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전국 극장에서 자체 이 무대 세트 제작하고 무대 소품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춘 극장은 국립극장 하나밖에 유일하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자기 극장에 자기 제작팀이 있으니까 이게 세트니 뭐 이게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페라 같은 경우 볼 때 민간 오페라 같은 경우 예술대에서 일주일 이상 더 줘도 지네가 더 날짜를 못 갔죠. 그러니까 제가 대구의 오페라 하우스 때도 똑같죠. 자기가 극장 하나 갖고 있으니까 무대 세트 뭐 리허설 석주 넉주 합니다. 공연을 3, 4일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체 제작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극장에서 세트 제작하고 연습이 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공연 횟수가 자꾸 줄어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 제작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지만 무대 세트 제작 이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좀 시간을 좀 땡겨서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기획을 하든지 아니면 남한테 대관을 주다 보면은 지금부터 공연 횟수가 좀 더 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립극장이 저도 사실은 맨날 뒤에 와서 연주자들 인사만 했지 직접 이렇게 무대 세트 만들고 소품 만드는 시스템이 이렇게 정확하게 갖춰지지는 상상을 잘 못했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무대 세트니 이런 거 욕심이 더 많아져서 시간이 좀 늘어났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공연 숫자가 좀 적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주 이제 극장을 파주의 그 무대예술센터를 내년부터 우리가 인수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쪽의 어떤 교육이든 또는 전시든 그쪽으로 계속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이 응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부임해갖고 국립산하단체들을 다 같이 단장들 만나서 말씀드린 게 지금 인건비 오르고 해서 무대 세트 옛날에 뭐 7, 8천원 만들겠지 1억 5천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세트를 만들었을 때 보관 장수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좀 더 좋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급관계상 저희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공식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사분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테이블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현장 사진은 오후 2시까지 국립극장 웹하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했으니 시간이 되시면 식사도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304일간 선보이는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에 많은 관심과 관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못했어. 내가 그 기자님 얘기할 줄 알고 22야 22야 세월은 110 하반 문제가 손으로 하셔도 한번 더 하나. 포즈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저쪽 왼쪽에서부터 3년은 하반기